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삼삼한 수의사입니다. 여러분은 악마의 열매를 아시나요? 악마의 열매는 만화 원피스에 등장하는 소재로 이 열매를 먹으면 그 열매가 가진 능력을 본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무고무 열매를 먹었을 경우 여러분은 몸이 쭉쭉 늘어나며 외부 타격도 튕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는 셈이죠. 단, 만약 악마의 열매를 먹게 된다면 바다의 미움을 받아서 평생 맥주병 신세가 된다고 합니다. 악마의 열매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첫 번째가 초인계, 두 번째가 자연계, 세 번째가 이번에 핵심 주제인 동물계입니다. 초인계와 자연계의 능력을 알아보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동물계의 특징만 빠르게 리뷰해보고 가죠. 동물계 악마의 열매를 먹으면 그 동물의 장점과 특성을 고스란히 이용할 수 있는데요. 만약 제가 강아지 열매를 먹으면 날카로운 이빨과 뛰어난 후각을 가질 수 있으며 저 스스로 강아지로 변신할 수 있죠. 전 수의사다 보니 여러 동물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동물계 악마의 열매를 먹는다면 어떤 열매를 먹을지에 대해서도 상상해 보았는데요. 제가 어떤 열매를 먹을지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동물계 악마의 열매를 먹는다면 어떤 열매를 먹고 싶으신가요? 가치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동물들의 다양한 능력을 소개할 테니 여러분이 한번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고대종이나 환수종 같은 데이터가 없는 동물의 경우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힘이 필요한 분이시라면 코끼리, 쇠똥구리 열매를 추천드립니다. 힘은 원시시대에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힘이라는 요소는 사회생활에서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보다 더 원시적인 생활을 하는 동물에게는 힘이라는 요소가 생존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 같은데요. 만약 여러분이 강력한 힘을 원한다면 코끼리 열매와 쇠똥구리 열매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코끼리는 육상에서 가장 강한 동물로 몸의 높이만 3m에 무게는 3톤이 나가는데요. 코끼리의 힘은 사람의 20배가 넘으며 코 하나만으로 300kg의 물체를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깨무는 힘도 강해서 사람의 평균보다 1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시력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이 단점이지만 육상에서 가장 민감한 후각이 그것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코끼리의 특수한 능력과 힘을 원한다면 코끼리 열매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힘 딱 하나만 원하신다면 저는 코끼리보다 쇠똥구리 열매를 추천드립니다. 쇠똥구리는 자신의 몸집에 비해 압도적으로 강한 동물로 자신의 몸무게에 비해 무려 1100배를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무게가 70kg이라면 여러분이 들 수 있는 무게는 80톤으로 45인승 버스 5대를 한 번에 들어올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괴력입니다. 쇠똥구리 열매를 먹는다면 세계에서 가장 힘이 강한 사람이자 가장 무거운 3대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군요. 특별한 무기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내륙 타입한 바다악어 전기뱀장어 열매를 추천드립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것도 좋지만 여러분에게 누구도 무시 못할 무기가 있다면 강력한 힘이 굳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강력한 독이나 깨무는 힘, 심지어 전기 충격 능력이 있다면 강한 힘을 가진 상대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을 함부로 할 수 없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강력한 독이 필요하다면 뱀뱀 열매의 모델 내륙 타이판 열매를 추천드립니다. 내륙 타이판은 호주 내륙에 서식하는 뱀으로 크기가 2m가 넘는 대형 뱀이지만 성격이 공격적이지는 않은데요. 다만 내륙 타이판이 가진 독으로 사람 100명, 쥐 20만 마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륙 타이판은 독이 가장 강한 동물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다만 가죽이 두꺼운 악어나 뱀독에 통하지 않는 몽고스 열매를 먹은 사람은 뱀독이 통하지 않으니 조심해야겠네요. 힘이 조금 약하더라도 깨무는 힘이 압도적이라면 역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저는 바다악어 열매를 추천드립니다. 바다악어는 깨무는 힘이 가장 강한 동물 중 하나로 치역력이 무려 3700psi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수치는 평방인치당 1.6톤의 힘이 실린다는 뜻으로 이 정도의 힘이면 우리의 뼈 정도는 너무 쉽게 부러질 수 있을 정도죠. 어쩌면 깨무는 힘 하나로 세상을 평정할 수 있겠네요. 엄청난 독과 깨무는 치약력도 좋지만 호신용으로는 전기 충격만한 게 있을까요? 그렇다면 물고기 열매 모델 전기뱀장어를 추천드립니다.
전기뱀장어는 거의 전기를 위해 태어난 존재로 전기를 생산하는 근육이 신체 대부분일 정도라고 하는데요. 전기뱀장어는 약 600V, 3A의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람이 0.1A의 전기에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전기뱀장어가 가진 힘은 엄청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악어도 함부로 못 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짜릿한 충격을 주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전기뱀장어 열매를 추천드립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높이 뛰고 싶다면 치타, 벼룩 열매를 추천드립니다. 치타는 육상동물 중에서 가장 빠릅니다. 치타의 날렵한 몸, 긴 다리와 근육 덕분에 치타는 시속 110km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하죠. 단점은 지구력이 약하여 450m 밖에 못 뛴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강력한 체력을 가지도록 트레이닝한다면 더 오래 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빠른 달리기를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고양이 열매 모델 치타를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등산을 하는데 높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보통은 둘러서 가거나 목숨을 걸고 암벽 등반을 하겠죠. 하지만 이 열매를 먹는다면 여러분은 쉽게 뛰어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몸에 비해 가장 높이 뛴다고 알려진 동물, 바로 벼룩입니다. 벼룩은 자기 몸 크기에 비해 무려 200배나 높이 뛴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요. 여러분의 키가 만약 180cm라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뛸 수 있는 높이는 무려 360m인데요. 높다고 알려진 63빌딩의 높이가 250m에 조금 못 미치는데 벼룩 열매를 먹은 사람이라면 63빌딩보다 100m 남짓 더 높이 뛸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잠실 롯데타워의 높이가 550m인데 그에 미치지는 못하니 2번 뛴다면 롯데타워도 넘을 수 있겠네요. 벼룩 열매를 먹는다면 적어도 장애물 걱정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빨리 출근하거나 비행기 없이 해외여행 가고 싶다면 매, 알바트로스, 큰 뒷부리 도요 열매를 추천드립니다. 앞서 육상에서 빠른 동물로 치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은 치타가 아니라 바로 매입니다. 매는 비록 활강하는 속도지만 최고 시속이 400km에 육박하는데 이 속도는 32km를 달리는데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속도입니다. 즉 서울과 수원과 양주를 5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1시간이 넘게 걸리는 출퇴근길을 매 열매를 먹은 인간이라면 5분 안쪽으로 도착하겠네요. 다만 매도 32km를 날아간다면 좀 쉬어야 하니 이 부분은 참고해야겠군요. 이 열매를 먹은 사람의 역량에 따라 더 빠르고 더 멀리 날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장거리 비행을 한번 볼까요? 요즘 비행기 값이 많이 싸졌다고는 하나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항공권은 비쌉니다. 하지만 이 열매를 먹은 사람이라면 비행기가 어쩌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멀리 비행한다고 알려진 알바트로스와 큰 뒷부리 도요인데요. 큰 뒷부리 도요는 쉼없이 11일 동안 알래스카에서 뉴질랜드까지 가며 알바트로스는 한 번의 비행으로 대륙을 횡단할 정도로 긴 비행을 자랑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두 새의 열매를 먹었다면 이 열매의 힘으로 세계 일주는 어떠신가요? 엄청난 재생 능력을 원하신다면 아홀로틀, 불가사리, 플라나리아 열매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일하다 보면 가끔 긁혀서 상처가 생깁니다. 참고로 저 사진은 제가 실제로 일하다가 다친 상처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크고 작은 상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상처에 따라 금방 회복되기도 하지만 평생 회복이 힘든 경우도 존재하죠. 그런데 지금 설명할 친구들은 몸이 어딘가가 잘려도 심지어 뇌나 장기가 손상되어도 회복할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바로 아홀로틀, 불가사리, 플라나리아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친구는 플라나리아입니다. 플라나리아는 아무리 잘라도 재생이 되며 더 많은 개체가 되곤 하는데요. 아무리 잘라도 재생되는 경이로운 능력을 가졌지만 깨끗한 물이 아니면 생존하기 힘들다고 하네요. 어쨌거나 이 열매들을 먹을 경우 뇌가 손상되고 장기가 없어지더라도 재생이 될 것입니다.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보고 싶을 때 물곰 열매를 추천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물을 먹지 않거나 너무 낮거나 높은 온도에 노출되면 위험합니다.
낙타의 경우 물을 좀 먹지 않고 좀 높은 온도도 견딘다고 하지만 이 친구 앞에선 몇 수를 접고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물곰인데요. 이 물곰은 마그마를 제외한 우리 지구상에 노출되어 있는 어떠한 환경에도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곰은 절대 영도와 같은 영하 272도에서도 죽지 않으며 151도의 높은 온도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진공 상태에서 10일 이상 견디며 물 없이도 10년을 버틴다고 하는데요. 어디에서 조난이 되던 간에 물곰 열매를 먹은 사람이라면 조금의 반만 있어도 10년 생존은 거뜬하겠네요. 우주의 극한의 환경에서도 어느 정도 생존할 수 있으니 우주 여행을 가고 싶다면 물곰 열매가 생존에는 가장 좋겠네요. 베어 그릴스도 혀를 내두를 생존력을 배우고 싶다면 물곰 열매를 추천드립니다. 누구보다 오래 살고 싶거나 죽고 싶지 않다면 그린란드 상어, 홍해파리 열매를 추천드립니다. 자신이 언젠가는 죽을 수 있다는 공포는 우리를 겸허하게 하면서도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영생의 꿈을 꾸었고 역사 속 최정점의 권력자는 영생을 이루기 위해 좋은 건 다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 열매를 먹는다면 수백 년, 어쩌면 영생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린란드 상어 열매를 먹는다면 수명은 400년 이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린란드 상어는 수천 미터 심해에서 서식하면서 그 누구보다 낮은 신진대사율을 보이는데요. 심박이 매우 느리고 속도도 굼뜨며 심지어 성장 속도도 느립니다. 성성수까지 걸리는 기간만 150년, 1년에 1cm 정도가 자란다고 합니다. 느리게 크지만 그만큼 늦게 죽는다는 뜻인데요. 만약 그린란드 상어 열매를 먹었다면 그 누구보다 느리게 크지만 늦게 죽음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400년이라는 수명도 엄청나게 길지만 이론상 완전히 죽지 않을 수 있는 동물도 있습니다. 바로 홍해파리입니다. 홍해파리는 지중해에 사는 작은 히드라인데요. 이름은 해파리이지만 해파리가 아닌 히드라입니다. 홍해파리는 아주 독특한 생활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홍해파리가 성장하다가 수명이 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번데기처럼 변하여 다시 새끼로 돌아가는데요. 이 과정이 48시간 내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즉 여러분이 수명이 다해 죽을 때가 되자 여러분이 다시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인데요. 이 열매를 먹을 경우 여러분이라는 생명체는 외부의 위협이 없을 경우 자연사할 가능성은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어린아이로 되돌아간다는 점에서 주얼리 보니 열매와 비슷해 보이고 한번 부활할 수 있는 부활 열매의 초상위 호환으로 보이는데요. 오페오페 열매를 먹은 자에게 영생을 얻는 것보다 홍해파리 열매를 먹는 것이 훨씬 덜 번거로워 보입니다. 영생을 살고 싶다면 저는 홍해파리 열매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극한의 능력을 가진 동물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먹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가진 가치관에 따라 힘, 재생 능력, 끈질김, 빠른 기동력이 필요한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라면 홍해파리를 시도해 볼 것 같습니다. 영생, 장수하면서 저 자신이 산 역사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더군요. 물론 조용히 어딘가에 숨으면서 지낼 것 같네요. 도인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